삼교육사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1858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12월 8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10월 26일입니다. 오늘 명리식 계묘년 갑자월 경자일이 되겠고 일진은 경자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팔자를 분석함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것,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보다 일간과 원령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일간의 특성을 아는 것, 그 다음에 원령의 특성을 아는 것,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라고 할 때 나를 안다라는 것은 일간을 아는 것이고요. 적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적이라고 보기는 그렇죠. 상대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원령입니다. 그래서 일간과 원령은 그만큼 중요한 같은 8글자 안에 있다 하더라도 그만큼 큰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일간과 원령이고요. 오늘 일간은 경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10개의 천간, 갑을병정, 무기명심,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 중에서 경이라고 하는 천간은 7번째 천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행,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경이라고 하는 것은 금이 됩니다. 금, 우리가 쉽게 말하면 쇠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강철, 무쇠 등등 이런 걸로 볼 수가 있겠고, 이 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즉 물상으로 봤을 때는 쇠가 됐지만 기운, 우리가 느낌으로 하는 기운으로 봤을 때는 금의 기운은 숙살지기라고 해요. 숙살지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수의 기온은 얼음이 얼 정도로 천하를 막 영하 30도 40도 정도로 땡땡땡땡 그 이하로도 얼릴 수 있는 것이지만 금의 기온은 영하까지는 떨어지지 않죠. 즉 물이 얼지 않지만은 그래도 이 금의 기온은 오싹해서 서리가 내리고 그 다음에 사람 피부가 그 소름이 들 정도의 그러한 오싹한 기운을 갖다가 금의 기운, 즉 숙살 기운이라고 하고, 여러분들 명리 배울 때 금의 기운, 즉 숙살 기운이 있어야지만 결실을 얻는다, 이렇게 많이 공부들 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금의 기운이 강한 그러한 계절이 바로 또 가을이고, 가을 되면은 봄에 심었던 씨앗들, 봄에 심었던 묘종들, 사과나무, 배나무 등등의 어떤 과실수에서도 그러한 결실을 많이 얻게 되죠. 사람도 이제 해가 시작했을 때 올해의 계획을 세우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을이 되면서부터 다시 한번 싹 뒤돌아보죠. 내가 과연 잘 살았는지, 계획을 잘 지켰는지, 내가 생각했던 어떤 결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기운이 바로 이 숙살의 오싹한 기운, 이런 오싹함이 있어야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가는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느낌도 알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것, 가을의 기운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가을의 기운, 천간으로 경금, 내일 공부하는 신금이 가을이라고 하면 지지로는 신유술, 서방이 바로 가을이죠. 서방은 서쪽이라고 하는 것이고, 신월, 유월, 술월이 바로 금이 왕한 금왕절이 있다. 물론 신월, 유월이 본기가 금이니까 금이 왕한 걸로 보지만, 술은 솔직히 말로 아까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4개월 중에 하나 토가 왕한 계절이다 하지만, 신유술을 큰 틀의 권역으로 봤을 때는 신유술, 서방은 금이 세력을 얻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유술월은 금왕 절이 되는 것이고, 금이 왕한 계절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상이라고 하는 것, 인의 예지신이라고 하는 오상으로 봤을 때, 자, 인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뭐가 주관한다 했죠? 목이 주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의는, 지금 말하는 의는 바로 금이 주관하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예는 화, 그 다음에 지는 수, 다음에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이라고 하는 것은 토가 이렇게 주관한다. 금은 이렇게 의를 주관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경금이라든가 특히나 이제 신금, 경신금을 보게 되면은, 금이라고 하는 오행을 보게 되면, 예전에는 제가 이 설명을 할 때 관우를 자꾸 설명을 했었는데, 관우 우리나라 장수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바꿔왔습니다. 누구로? 이순신 장군, 성웅 이순신 장군으로 명량해전에서 13척의 배로서 300척이 넘는 상대의 전함을 갖다가 깨박살을 낸 아주 희대의, 세계사에 없는 그런 업적을 이룬 그런 이순신 장군 같은 분들이 바로 의를 굉장히 중시 여기고 충의라고 하죠. 충의를 굉장히 중시해서
있었던 그런 분이다라고 해서 여러분 경금, 신금을 생각할 때는 바로 이순신 장군을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순신 장군이라는 분이 좀 논외의 얘기지만 너무 의만 주관한 것도 아니고 자기 병사들이라든가 자기를 믿고 따랐던 어떤 백성들한테 또 한없이 또 자애로웠던 그런 분이셨죠. 그래서 금이 의를 주관하고 토는 믿음, 신을 주관한다고 해서 그것만 생각하셔서는 안 되고, 사주라고 하는 것은 목화, 토, 금수가 어떻게 돼야 된다? 중화가 돼야 되듯이 사람도 인, 의, 예, 지, 신 중에서 어느 하나만 선택하면 그거는 격이 떨어지는 것이고, 사람 성품 안에는 인자함도 있어야 되고 의로움도 있어야 되고 예절도 지켜야 되고 사람 삶에 있어서 지략도 지혜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의 신망 믿음도 골고루 갖춰야지만 온전한 진짜 성스러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목화 토금수가 잘 구성이 돼서 서로가 장애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사주가 좋은 사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금이라고 하는 것, 색깔은 백색입니다. 백색. 참고로 나무는 청색, 목은 청색, 화는 적색, 수는 검정색, 이렇게 볼 수 있고, 토라고 하는 것은 황색 이라고 해서 노란색, 금은 백색. 그래서 주관하는 신도 흰호랑이라고 해서 백호가 주관하는 신이 되겠다라고 요거는 이제 오행에 대한 이런 설명을 드렸고요. 다시 이제 금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음과 양이라고 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음과 양은 서로 좀 대조적이고 서로 좀 상대적인 개념이라 하더라도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서로 이혼하려고 하는, 떨어지려고 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상대적이지만은 음이라고 하는 것은 양을 보충해주는 개념이고요.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과는 좀 상대적이고 대조적이지만 양은 음을 보충해주는 개념이다. 사람으로 치면 남자와 여자의 개념으로 보고, 또 다른 걸로 보면 낮과 밤도 해당이 되죠. 낮이 있어야지 밤이 좋은 것이고 밤이 있어야지만 낮이 좋은 것이요. 항상 낮이어야 된다라고 하면 모든 만물이 쉬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항상 밤이면 세상이 음침해지겠죠. 우리 남극 같은 데인가요? 북극 같은 데 백야 현상이 나타나죠. 일정 기간만 석 달 정도 이상이 백야, 그냥 밤인데도 하얘요. 태양 계속 떠 있으니까 사람이 돌아버립니다. 어느 정도 태양이 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태양이 뜨고 태양이 지구를 보고 하루가 가는구나 이렇게 보는데, 계속 밤이면 시간이 가는지 시간이 가지 않는지 알 수가 없죠. 시계가 있어야지만 알 수가 있겠다 해서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대조적이지만 음은 양을 보완해주고 양은 음을 보완해주는 그러한 개념의 것이다라고 이해해 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경금이라고 하는 음령으로 구분하게 된 경금은 양금이 되죠.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양금이 되는 것이고, 음금이라고 하는 것이 양금이 있으니까 당연히 음금이겠죠. 내일 공부하게 되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음금이라서 양금인 경금과 음금인 신금 같은 금이지만 음양의 차이가 있다. 자, 양금인 경금은 어떤 금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 좀 강하고 거칠고 투박하고 무겁고 단단한 그런 성향의 금이다라고 봤을 때, 음금은 부드럽고 온기가 있고 잘 휘어지고 광채가 나는 그러한 금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경금인 양금은 완철금이라고 봅니다. 완철금, 그야말로 순수, 우리가 말하는 금하면 생각하는 그 무쇠 같은 개념, 강철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경금을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상대적인 음금인 신금은 그야말로 금입니다. 보석 같은 거, 금반지, 금귀걸이 같은, 그 다음에 주옥 같은, 도자기 같은 이런 개념. 여러분 핸드폰 살 때 요즘 핸드폰 너무 비쌉니다. 근데 그 액정이라든가 핸드폰 우리나라 그 삼성 회사 이름을 대면 안 되겠지만, 어떤 회사는 그야말로 알루미늄 스틸 바디인 것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냥 스틸 같은 재질의 어떤 플라스틱 그 바디가 있잖아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플라스틱도 광채, 목으로도 보지만 플라스틱도 경우에 따라서는 금으로 볼 수가 있겠고, 은,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비철 같은 경우도 다 금으로 보죠. 그 다음에 도자기 같은 경우는 토를 굳혀가지고 금을 만들어낸 거고, 콘크리트 있죠. 콘크리트. 이것도 토를 갖다가 물을 부어가지고 여러 가지
재료를 혼합해서 토생금한 것이 콘크리트, 도자기도 토생금에서 만들어낸 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이 쓰고 있는 안경 같은 거 있죠. 다 금인데 경금이 아니라 그런 신금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경금은 무쇠 강철과 같으면서 원철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원철은 뭐냐면 땅에서 금방 캐낸 자연 그대로의 철을 말하죠. 쇠를 말한다. 말로 치면 야생마 같은 개념으로서 이 경금이 용도, 쓰임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단련해서 기물을 만들어야지 된다. 즉 원재료인 철을 갖다가 녹이든지 아니면 뜨거운 열기를 가서 빨갛게 달궈서 풀무질을 하고 해서 뭐 칼을 만든다거나 호미를 만든다거나, 이 우리나라 호미가 또 외국에서 엄청나게 인기 있죠. 아마존 같은 데서 없어서 못 판다고 하는, 이거 굉장히 외국 같은 데서 정원 같은 거 가꿀 때 텃밭 같은 거 가꿀 때는 큰 삽 같은 걸로 하기는 그렇죠. 근데 호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지만, 우리나라는 뭐 호미 요즘 잘 안 쓰죠. 외국에서는 요 호미 같은 거 굉장히 잘 쓴다고 하면, 이게 바로 경금을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야지, 그냥 쇳덩이만 가지고 있으면 용도가 없죠. 그걸 갖다가 칼, 호미, 여러 가지 기물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반대로 내일 공부하게 된 신금 같은 경우는 이미 기물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 그래서 땅 속에서 예를 들어서 금광석을 캐내 가지고 그거를 불순물을 제거를 하고 해서 여러분들 결혼반지, 금반지, 금귀걸이, 황금두꺼비, 황금 열쇠를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금은 용도에 있어서 다시 불로서 다스릴 필요는 없겠고, 신금은 그 만들어진 보석을 갖다가 깨끗하게 세척만 하면 된다. 도세주만 하면 된다. 이때 필요한 것은 뭐다? 임수를 위주로 신금은 용신을 쓰는 것이고, 경금은 철을 갖다가 단련해서 물건, 기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임수가 아니라 정화로서 단련해야 된다. 솔직히 병화는 안 됩니까? 병화는 경금을 단련할 수 없겠고요. 경금을 실질적으로 단련할 수 있는 것은 병화가 아니라 정화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정화를 쓸 때는 정화 혼자만 있어서는 안 되고 바로 간목이 있어줘야 된다. 제가 정화 설명을 할 때 정화는 뭐와 같다? 등촉지화와 같고 인위적인 불과 같기 때문에, 저 등촉지화 또는 모닥불이라든가 이 불 가지고 경금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보다 연료가 충분히 있어줘야 되겠죠. 그 연료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간목인 것이다. 그래서 경금이 정화를 쓸 때는 간목을 취용한다. 간목이 경금을 취용할 때는 정화를 취용한다. 정화가 있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정화가 간목을 쓸 때 너무 인성이 많게 되면 경금으로서 벽값 인정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경금, 정화, 간목의 트리오적 서로 도와주는 그런 공존 효과 같은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경금이라고 하는 일가는 정화, 간목을 위주로 용신을 쓰되, 나머지 글자들은 필요에 의해서 필요하면 쓰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 쓴다. 예를 들면 경금이 수가 너무 많으면 무토로서 수를 제할 필요가 있겠고,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화가 너무 왕할 수도 있죠. 이때는 임수로서 화를 억제시켜 줄 수도 있다. 그는 상황에 따라서 예외적으로 쓰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경금이라고 하는 일간의 특성을 봤을 때는 정화, 간목을 떠나서는 수용할 용신이 없다. 나머지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원령의 특성에 따라서 쓸 수는 있겠다 정도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다 똑같은 말인 것이 월지의 지지를 다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는데, 월지가 중요한 이유는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추나 추동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추나 추동 안에는, 계절 안에는 왕쇠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오행 중에서 어느 것이 왕하고 어느 것이 약하냐, 이걸 놓고 보는 것인데, 특정한 오행이 너무 왕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또 특정한 오행이 너무 약해서도 안 되고, 가장 좋은 것은 오행이 모두 있으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잘 갖추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더우냐 차가우냐를 놓고 보는 것입니다. 사주가 너무 뜨거워서 사하라 사막처럼 되면 그 또한 좋은 사주가 되지 못하고요. 또 반대로 남극 대륙이라든가
북극 대륙, 북극해처럼 너무 추워서 천하가 다 얼어도 좋은 사주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끔 물어보는데 좋은 사주는 어떤 사주입니까? 라고 봤을 때 중화를 이룬 사주를 좋은 사주라고 하는데, 이때 중화라고 하는 것은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이룬 것을 말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월령 자월이 되겠습니다. 자, 절기로는 대설과 동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자, 대설이 되면서부터 해월에서 자월로, 해월에서 자월로 이렇게 전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자, 크게 놓고 봤을 때 해자 축월이 있습니다. 어저께까지만 해도 저번까지만 해도 이제 해월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했고요. 이 대설이 되면서부터는 이제 자월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죠. 자, 해자 축월은 모두 계절이 동절, 겨울이죠. 그래서 해월은 초겨울이라고 해서 초동이라고도 하고, 지금 자월은 중동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중동. 그래서 버금중자를 써서 음기가 가장 왕성한 시절이 바로 이 자월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축월은 모동이라고도 하고 개동이라고도 하고, 또는 늦을 만자를 써서 만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만동, 개동, 모동이라고 하는 것은 늦겨울이라고 하는 뜻인데, 중요한 거 공통점은 해자 주간은 모두 엄동설한, 엄동설한의 혹한의 그런 시절이라고 하는 것이고, 해자 축월의 사주를 보기 위해서는 그냥 한국의 따뜻한 겨울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남극 대륙처럼 혹한의 영하 40도, 영하 50도 더 떨어지게 되면 사람이 최고 낮은 사람이 사는 최고 저점의 온도가 영하 72도에서도 사람이 사는 걸로 이렇게 유튜브에서 제가 봤습니다. 그만큼 해월, 자월, 축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혹한의 한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반드시 윤하격이라고 하는 별격이 되지 않고서는, 윤하격이라고 하는 것은 자월, 해월의 사주 전체가 수로 이루어지게 되면 윤하격이라고 해서 별격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조후의 개념이 필요 없지만은 그렇지 않고 넷격으로 봤을 때 어떤 일간이든,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어떤 일간이든 해월, 자월, 축월, 특히나 지금은 자월, 음기가 가장 왕할 이 시절에 조우가 되지 않는다, 화가 사주에 없다라고 하면 이거는 십중팔구 중화를 크게 이루지 못한 그런 사주, 한열의 중화가 이루지 못한 사주가 되기 때문에 매우 빈한한 사주, 빈천한 사주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해자 주간에 원국에서 화가 없을 때는 반드시 운이라도 목화운으로 행해서 따뜻한 온기를 맞아야지만 사람이 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자월 같은 경우는 수라고 하는 것이 제왕지가 됩니다. 수가 굉장히 왕성한, 아마 12개월 중에서 가장 왕성한 시점이고, 동지라고 하는 시점이 되게 되면 음이 가장 왕성한 시절이면서 동지가 되면서부터 일양이 이때 시상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동지세수설이라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쓰는 입춘세수설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한 해의 시작, 예를 들어서 지금이 개묘년이고 내년이 갑진년인데, 개묘년에서 갑진년으로 바뀌는 그 시점을 동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설이 있고요. 또는 입춘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학설이 있는데, 동지세수설을 치용한다라고 하는 이론은 왜냐?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양의 시생이 바로 동지에 시생하기 때문에 동지를 기점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양이 시작하는 것은 계절, 봄이 목화가 양이고 금수가 음이기 때문에 목이 실질적으로 시작되는 입춘부터 한 해가 시작되는 것으로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입춘세수설이 됩니다. 하지만 통설적 견해는 동지세수설이 아니라 입춘세수설을 치용한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자월은 수가 왕성한 그러한 시절이기 때문에 반드시 화가 필요한데, 이때 화는 병화를 얻는 것이 정화를 얻는 것보다 월등히 좋고요. 그 다음에 충분한 조후가 되기 위해서는 간지로 화가 3점 있으면 좋다. 그래서 뭐 화가 3점 있으면 좋다고 하니까 뭐 전부 화만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지로 인사가 있고 천간에 병화가 투출해도 되고, 지지로 사후가 있고 천간에 병화가 있어도 되고요. 뭐 아니면 정사가 있는데 천간에 또 병화가 있어도 그런 상관이 없습니다. 목이 있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간지로 목화가 한 3점 정도 있게 되면은 해자 축월에 충분한 뭘 할 수 있다? 조후가 될 수 있다.
있다라고 하는 것 해서 중요한 것, 자월에 태어나는 사주는 화를 반드시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일간경금이 자월에 태어났을 때는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일까요? 자, 일간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금이면서 제가 완철금이라고 했죠? 그냥 완철금보다는 이제 무쇠라든가 강철, 원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무토라고 하는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화로서 단련해야 경금으로서 용도 쓰임이 있다라고 했고, 그 경금을 단련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정화라야지만 경금을 단련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경금이 자월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뜻은 경금 일간이 왕할까요, 약할까요? 자월은 수가 12달 중에서 가장 왕성한 그런 시점이면서 수는 제왕지가 돼서 무지무지왕한 반면에 경금, 신금이 자에 이르게 되면 포태법으로 보게 되면 여기가 사지가 되죠. 사지면 일간이 왕하다는 뜻이에요. 약하다는 뜻이에요. 매우 신약이라는 뜻이죠. 일간은 약한데 식상이 왕해서 약한 금의 기운을 설기태과하게 만들죠. 이건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경금이 자월에 되면 금수진상관격이라고 해서 일간이 매우 약하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월의 경금은 물론 뭐 병화도 필요하지만 일간 경금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약한 경금을 갖다가 생조 또는 방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금은 신유금 등에 있어서 신유금이 있어서 일간 경금을 생조해 방신해 주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경금이라고 하는 것 용도 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화를 얻는 것이 중요한데 경금을 단련하는 것은 정화로서 단련하는 것이고, 또 예를 들면은 병화라고 하는 것도 필요하게 되죠. 왜냐? 선생님, 화가 2개가 필요할까요? 이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정화는 경금을 단련하는 용도인 것이고요. 병화는 경금을 단련하지 못하지만은 자월에 추울 때 이 차가운 한기를 갖다가 조후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제철소지만 옛날에는 대장간이 있었죠. 대장간에서 호미도 만들고 칼도 만들고 여러 가지 쇠붙이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만들게 되는데, 그 쇠붙이가 경금인 것이고, 풀무지를 해서 불을 뜨겁게 만드는 것은 그 정화로서 그 안에다 경금을 갖다가 집어넣고 빨갛게 달군 다음에 망치로 두들겨 패서 칼을 만들게 되는데, 겨울에는 어떻게 됩니까? 겨울에는 추워요. 그래서 경금을 단련하는 것은 정화로 단련하지만 주변을, 작업장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은 별도로 병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경금이 자월에 태어나서 병정화를 보게 되면 이건 뭐가 됩니까? 그렇죠. 관살혼잡이 되는 것인데, 자월의 경금, 해월의 경금은 관살혼잡을 좋아한다, 싫어한다, 오히려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자월의 정화, 병화가 약하기 때문에 간목으로서 병정화를 보좌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는 뭐예요? 일단 경금을 단련할 수 있는 정화가 1순위, 그 다음에 조후할 수 있는 병화가 2순위, 그 다음에 병정화를 보좌해 줄 수 있는 간목이 3순위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경금이 지지의 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전제로 삼아야 됩니다. 경금이 만약에 왕할수록 큰 물건을 만드는 것이고요. 경금이 약할수록 작은 물건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은 경금 일간이 되겠고요. 경금 일간이 태어난 월령, 자월 엄동설한인 자월이 되겠습니다. 일간과 월령의 특성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이걸 놓고 보는 것인데, 자, 일간 경금이라고 하는 것 양금이 될 것이고요. 월지 있는 자수는 체는 양이지만 쓰는 것은 음으로 쓴다라고 해서, 자, 요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해수가 있고요. 자수가 있습니다. 자수.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사화가 있고 오화가 있습니다. 이거 딴 데서 내가 강의를 한번 했던 것 같긴 한데, 자, 자가 원래 양이고 해수는 음입니다. 그리고 오가 양이고
사는 음이죠. 자, 자는 양, 축은 음, 이는 양, 묘는 음, 지는 양, 사는 오는 양 이렇게 가서 순차적으로 얘가 얘가 양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얘가 양, 얘는 음이 되는 것이지만은 그 지장간을 놓고 봤을 때요. 이 지장간을 놓고 봤을 때 해수의 본기는 뭡니까? 해수의 본기는 임수죠. 무갑임이라고 해서 본기는 임수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수의 본기는 개수가 됩니다. 그래서 해는 음이지만 쓰는 것을 양으로 쓴다라고 하는 것은 그 본기가 뭐다? 양의 본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자수가 양이지만 쓰는 것은 음으로 쓴다. 채양용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본기가 개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것이다. 사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장간을 보면 무토경금 뭐가 있습니까? 본기가 양화인 병화가 본기가 되는 것이고 오라고 하는 것은 병화, 기토, 그 다음에 본기는 뭐가 있습니까? 정화가 있죠. 그래서 사는 음이지만 쓰는 것은 양으로 쓰는 것이고 오하는 양이지만 쓰는 것은 음으로 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채양용음, 채음용량은 이렇게 해수, 자수, 사화, 오화 이렇게 구분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혼동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가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간목이 자수를 보면 정인을 봤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떤 분들이 이걸 모르는 사람은 선생님 자수가 양이고 간목도 양인데 어떻게 저게 편인이지 정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은 뭐다? 채양용음, 채음용량을 모르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명리학에서만 이렇게 쓴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 이해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양금, 경금은 양금. 그래서 자수라고 하는 것은 몸체는 양이지만 쓰는 것은 음으로 쓴다라고 해서 얘는 음수가 되겠죠. 양대 음이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금은 수를 생하는 관계, 경금인 내가 수를 생하죠. 내가 생한다고 해서 생하자가 아니라 아생자라고 하고요. 내가 생하는 것 뭐가 되겠습니까? 육신으로는 식상이 됩니다. 식상은 식신과 상관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양대양 또는 음대음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얘는 식신이라고 하고요. 상관은 오늘처럼 양대음이 되거나 또는 양대음이 되거나 음대양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상관이 되는 것이니 오늘은 식신격이 아니라 상관격이 되는 것인데 자월은 수가 제왕지가 되는 반면에 금은 자월에 뭐가 되죠? 여기가 병지가 되죠. 병지가 아니라 여기는 사지가 되죠. 일간은 약한데 식상이 왕하다라고 해서 이거를 설기태과 약한 일간의 기운을 식상 상관이 너무 많이 뺏어간다라고 해서 설기태과 또는 설기과다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처럼 이렇게 금수인데 요거는 상관이 진상관이 되죠. 금수 진상관 격으로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금수 진상관격, 상관격 중에 진자가 이렇게 붙게 되면은 뭐다? 일간이 약하고 상관이 왕해서 일간이 어떡하다? 신약하다가 정답이 되는 것이고 일간이 약하게 되면 반드시 인성이라고 하는 것 또는 비견겁제로서 도와줘야 되는데 다른 상관격들이 있습니다. 뭐 목화상관, 화토상관, 토금상관, 그 다음에 수목상관 등등은 일간이 약하면 인성을 지용해서 상관 폐인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상관폐인이라는 것은 일간이 약한데 인성이 있게 되면 그 인성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는 기토가 만약에 있게 되면은 이 토는 일간을 생해주고 토생금하고 상관을 갖다 재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해서 상관폐인하는 것을 대체적으로 많이 좋아하는데 유독 일간이 경금이거나 일간이 내일 공부하게 될 신금인 경우에는 인성인 토보다는 비견겁제로서 방신해 주는 것을 좋아한다. 왜냐하면 경금이든 신금이든 토로서 생해지게 되면 금이 더럽혀진다라고 하는 것, 오금된다라고 하는 것, 특히나 신금은 더럽혀진 것을 매우 싫어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또 토가 많아지게 되면 오히려 토가 매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유독 금일간은 일간이 약했을 때 토로서 생해주는 것보다는 모로 도와주는 것이 비견, 겁제, 형제 자매가 도와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경금이 자월에 태어났을 때는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지지로 신금이라든가 유금 같은 것이 이렇게 있어서 얘네들이 일간이 경금이 얘네들의 뿌리를 두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 신유금이 없다라고 하면 뭐 지지로 축토 등
경금도 나쁘진 않지만 가장 좋은 거는 튼튼하게 뿌리를 두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용도가 있기 위해서는 정화로서 단련해야 된다 하죠. 당연히 자월의 경금도 정화로서 단련을 해야지만 경금으로서의 용도가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제가 자월하면서 말씀드렸죠. 해자축월에는 뭐가 없으면 안 된다? 반드시 병화로서 조후도 해줘야 된다. 조후. 그래서 자월의 경금 같은 경우에는 자 정관평관을 아울러서 관살혼잡이 되더라도 관살혼잡이 되더라도 이거를 꺼린다 안 꺼린다, 오히려 자월, 해월, 축월의 경금은 관살혼잡됨을 오히려 기뻐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정화로서는 경금을 단련하는 것이고요, 병화로서는 조후하는 그런 개념. 단 자월의 병정화가 약하기 때문에 뭘로 보조해 줘야 된다? 간목으로서 목생화에서 화의 기운을 북돋아 줘야 된다. 그래서 자월의 경금은 갖출 것이 많습니다. 일간이 약하니까 일간이 뿌리도 만들어 줘야 되고요, 병화로서 조후도 해야 되고요,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도 해야 되는 것이고, 병정화가 약하기 때문에 목으로서 생조까지 해줘야 되는, 이러한 좀 거쳐야 될 것이 많은 그러한 자월의 경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자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로 자수가 3개입니다. 뭐 독특하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수가 자월에 추워 죽겠는데, 얼어 죽겠는데 자수가 또 하나 있으면 영하 10도에서 영하 20도, 자수가 하나 또 있죠. 영하 40도, 계수가 하나 또 있죠. 영하 50도 이렇게 떨어졌다 생각하면 돼요. 묘에 뿌리든 간목에 투출되어 있어서 수를설에서 병화를 생겨주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뭐다? 일간 자체가 뿌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상관이 많으니까 경금의 기운을 많이 뺏어갈 것이고요. 병화로서 조우하는 것은 좋지만, 세상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은 좋지만, 병화가 나를 극하면은 세상이 따뜻한들 뭐합니까?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바로 병자시는 일간이 너무 약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정축시가 되면 좀 아까 말씀드렸죠. 자월의 경금이 지지로 뿌리를 얻으려면 신유금이 있거나 이렇게 돼야지 통근할 수 있죠. 축토도 통근할 수 있습니다. 사화도 통근이 가능하지만 술토도 통근이 가능하겠네요. 술토까지 여기는 통근이 가능합니다만, 미토라든가 진토는 통근이 된다 안 된다, 얘네는 통근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토생금에서 금을 생해주는 역할이지만, 미토는 그나마 건토는 금을 생할 수가 없다. 이거는 자축합 토로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경금 뿌리를 내릴 수 있고,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할 수 있다. 조금 국세는 작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틀은 갖췄다. 병화가 없어서 조금 조후는 좀 미흡하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정화는 개수가 정화를 극하는 것을 간목이 이렇게 통관 상승해서 좀 관을 상해주게 있고요, 경금이 아주 미약해지면 수계 통근까지 하고 있으니, 뭐 이렇게 되면 조금 국세는 작다, 쉽게 말하면 장관 뭐 이런 거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먹고 살 정도, 운이 또 좀 일간을 도와주는 운으로 가거나 좀 조후하는 운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국세 자체는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무인시 같은 경우는 이건 좋게 보기가 어렵죠. 일간 자체가 뿌리가 역시나 하나도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인성 무토 경험을 생해주려고 하더라도 이 무토도 뿌리가 전혀 없죠. 그 다음에 무토는 어떤 토? 마른 땅입니까? 젖은 땅입니까? 건토죠. 건토는 생금이 보다 불가하다, 불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거기다 대고 간목이를 댕강 날라버렸으니 쓸데없는 인성일지라도 뭐다? 금하죠. 나한테 효용이 없게 되는 것이다. 기묘시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경진시가 되게 되면은 이거는 자진합수가 되죠. 물론 진토가 완전 100%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수가 많아지게 되면 습토는 토로서의 공력, 토로서의 역할이 많이 줄어들게 될 것이고, 비견인 경금이 있다 하더라도 역시나 경금이 지지의 뿌리가 뭐가 없죠? 전혀 없죠. 화도 없죠. 물도 얼죠. 나무도 얼죠. 금도 얼죠. 매우 그러니까 운이라도 이거는 뭐 금운 가게 되면 일간이 왕해지니까 뭐 조금 괜찮다 하더라도 일단은 조후가 좀 어느 정도 돼야지, 이거 너무 세상이 너무 얼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국세가 되는 것이고, 신사시는 사중 병화가 있습니다. 좀 미흡하더라도 조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불신을 얻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화를 갖다가 좀 간과한 것이 뭐냐면, 물론 화는 여기가 녹이 되지만은 사는 금의 장생처라고 하는 것, 사중에 있는 경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경금이 뭘 할 수 있다? 사의 통근 뿌리를 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고, 조우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임오시는 이거는 뭐 좌우충
되는 상태에 자월이 임수까지 노출되죠. 좌우충되니까 얘는 날아가 버렸습니다. 없습니다. 그럼 거기다 대고 일간이 뿌리가 없는 상태에서 또 수가 일간 경금의 그 마지막 남은 엑기스마저 뽑아서 완전 기진맥진하게 만들어지고, 이건 토거문으로 가서 일간부터 살아남는 것이 급선무가 될 것이고요. 갑신시가 되게 되면은 경금이 신의 뿌리를 두는 것도 좋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자 수국이 되는 것이, 수국이 되고 개수가 좀 살아나는 거죠. 화가 없는 것도 역시나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간의 뿌리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갑신시 정도 이렇게 하는 거고, 정축시 정도 이렇게 해서 뭐 화운을 가서 조우를 하든 금운을 가서 이거를 북돋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역시나 국세 자체가 그렇게 크게 좋은 사주 국세는 나오지 않겠죠. 왜냐?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조우도 하나도 안 됐죠. 일간도 뿌리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생시에서 조우도 해야 되고 일간의 뿌리도 만들어야 되는데, 뭐 생시가 정해져 있는 이 틀 안에서 그 모든 것을 해내기가 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건 조우는 나중에 뭐 예를 들어서 여자로 태어나게 되면 뭐 20대부터는 목화운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라면은 일간의 뿌리를 먼저 만들어주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뭐 을류시, 갑신시 또는 정축시 정도에서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조후는 대운에서 받아서 쓰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금으로 이렇게 중간에서 만나게 되니 신사시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남자 같은 경우는 신사시도 좀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지만, 택일할 때는 예를 들면 오늘보다는 오늘 중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축, 신사 또는 갑신, 을류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이 안에서는 다른 날이 있다라고 하면 더 좋은 날 한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불금 잘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주말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